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유화로 고추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밑이란 밝은 영역 위에 한 번 더 전보다 조금 얇은 붓으로 덧칠을 해주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채색이죠. 그래서 캐드뮴 레드 라이트 휴의 색을 잡고 바바라 돈모로 밝은 영역을 한 번 더 색칠을 해주고 있습니다. 처음에 회색 위에 밑칠을 했을 때는 탁한 레드가 되지만 두 번째 채색을 올릴 때는 밝은 색으로 덮여지기 때문에 좀 더 채도가 높은 레드가 되고 있습니다. 영역에 맞게 역시 밝은 빨간 레드를 차곡히 올려줍니다. 두 번째 칠에서 조금 더 얇은 붓을 잡는 이유는 우리가 고추도 정물로서 입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붓터치를 좀 더 잘게 해주면 면이 살아나는 동시에 좀 더 매끈한 고추의 질감 역시 또 살릴 수가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. 이번에는 번트 카민 색으로 어두운 영역을 역시 같은 붓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. 밝은 색을 칠한 뒤에 밝은 물감이 묻어 있을 때 마른 수건이나 휴지로 깨끗이 닦은 후에 어두운 색을 묻혀서 칠해줍니다. 두 개가 섞일 때는 당연히 색깔이 탁해지고 내가 원하는 색을 칠할 수 없게 되겠죠. 그래서 어두운 색을 특히 칠하게 될 때 깨끗하게 붓을 닦은 후에 그 다음 물감을 묻혀서 채색하도록 합니다. 지금 제가 보고 그리는 자료 사진은 같이 올리지 않았는데요. 이렇게 어두운 영역을 잡아주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채색에서 내가 칠하고자 하는 제 색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보통 저는 이제 3번 정도 색을 올리는데요. 아크릴이나 다른 기타 재료들은 조금 더 횟수가, 특히 아크릴은 그렇지만 유화물감은 한 3번 정도에서 그다음 4번째 디테일 묘사 정도 하면 얼추 두께감 있는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개인차인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차이니즈 레드와 번트 카민을 약간 섞은 색으로 옆에 빛 받는 부분에 바로 옆면을 잡아줍니다. 아주 통통한 고추라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기둥을 상상해서 이렇게 매끈한 입체로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약간 쭈그러진 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은 좀 어둡고 어떤 면은 좀 밝고 약간 차이를 내주시면은 정물로서 더 재미있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밝은 면과 두 번째 레드라이트 휴와 아주 밝은 면 중간 정도의 단계를 또 혼색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처리하면서 잡아주고 있는데요. 이런 다양한 면들이 합쳐져서 양감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. 여기서 색을 섞을 때 역시 다시 또 밝은 색을 섞게 될 때는 역시 마른 수건에 붓을 깨끗이 닦아서 하거나 아니면 같은 굵기에 붓을 2개 잡으셔서 밝은 색을 칠하는 붓과 어두운 색을 칠하는 붓을 구별해서 칠해 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. 지금
밝고 어두움, 또 이 밝고 어두움의 경계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처리해 주면서 다시 어두운 부분을 손을 댑니다. 예, 위에는 이렇게 볼록하게 꺾어져 있기 때문에 빛을 아무래도 좀 덜 받겠죠. 그래서 어둡게 처리를 해줍니다. 예, 여기는 조금 밝은 빛으로 해주고, 우리가 그 밝은 빛에서 정물이 나와 조금 가까운 부분은 채도가 높게 되고, 나하고 조금 거리가 떨어진 그 뒤로 돌아가는 면은 상대적으로 채도가 떨어지면서 어두운 색이 되면서 맨 가장자리에는 이제 반사광이 있게 되는데요. 오늘은 반사광을 다루는 것까지 보다는 밝은 톤, 아주 밝은 톤, 중간 톤, 어두운 톤 해서 이렇게 꺾어지는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, 지금 어두운 면에서도 또 그 사이의 중간색으로 면을 잡아주고 있습니다.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만 남겨놓고 채색을 하고 있죠. 예, 어두우면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고 있고요. 이 밝은 면도 한 가지 색으로 다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역시 조금 주름진 다시 또 튀어나온 면, 미묘한 변화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 고추 특유의 그 울퉁불퉁한 것을 붓터치로 잡아주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유화로 고추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밑이란 밝은 영역 위에 한 번 더 전보다 조금 얇은 붓으로 덧칠을 해주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채색이죠. 그래서 캐드뮴 레드 라이트 휴의 색을 잡고 바바라 돈모로 밝은 영역을 한 번 더 색칠을 해주고 있습니다. 처음에 회색 위에 밑칠을 했을 때는 탁한 레드가 되지만 두 번째 채색을 올릴 때는 밝은 색으로 덮여지기 때문에 좀 더 채도가 높은 레드가 되고 있습니다. 영역에 맞게 역시 밝은 빨간 레드를 차곡히 올려줍니다. 두 번째 칠에서 조금 더 얇은 붓을 잡는 이유는 우리가 고추도 정물로서 입체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붓터치를 좀 더 잘게 해주면 면이 살아나는 동시에 좀 더 매끈한 고추의 질감 역시 또 살릴 수가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. 이번에는 번트 카민 색으로 어두운 영역을 역시 같은 붓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. 밝은 색을 칠한 뒤에 밝은 물감이 묻어 있을 때
마른 수건이나 휴지로 깨끗이 닦은 후에 어두운 색을 묻혀서 칠해줍니다. 두 개가 섞일 때는 당연히 색깔이 탁해지고 내가 원하는 색을 칠할 수 없게 되겠죠. 그래서 어두운 색을 특히 칠하게 될 때 깨끗하게 붓을 닦은 후에 그 다음 물감을 묻혀서 채색하도록 합니다. 지금 제가 보고 그리는 자료 사진은 같이 올리지 않았는데요. 이렇게 그 어두운 영역을 잡아주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채색에서 그 내가 칠하고자 하는 제 색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보통 저는 이제 3번 정도 색을 올리는데요. 아크릴이나 다른 기타 재료들은 조금 더 횟수가, 특히 아크릴은 그렇지만 유화물감은 한 3번 정도에서 그다음 4번째 디테일 묘사 정도 하면 얼추 그 두께감 있는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개인차인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차이니즈 레드와 번트 카민을 약간 섞은 색으로 옆에 그 빛 받는 부분에 바로 옆면을 잡아줍니다. 아주 통통한 그 고추라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기둥을 상상해서 이렇게 매끈한 입체로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그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약간 쭈그러진 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은 좀 어둡고 어떤 면은 좀 밝고 약간 그 차이를 내주시면은 정물로서 더 재미있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밝은 면과 두 번째 그 레드라이트 휴와 아주 밝은 면 중간 정도의 단계를 또 혼색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처리하면서 잡아주고 있는데요. 이런 다양한 면들이 합쳐져서 양감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. 여기서 색을 섞을 때 역시 다시 또 밝은 색을 섞게 될 때는 역시 마른 수건에 붓을 깨끗이 닦아서 하거나 아니면 같은 굵기에 붓을 2개 잡으셔서 밝은 색을 칠하는 붓과 어두운 색을 칠하는 붓을 구별해서 칠해 주시는 방법도 좋습니다. 지금 밝고 어두움, 또 이 밝고 어두움의 경계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처리해 주면서 다시 어두운 부분을 손을 댑니다. 예, 위에는 이렇게 볼록하게 꺾어져 있기 때문에 빛을 아무래도 좀 덜 받겠죠. 그래서 어둡게 처리를 해줍니다. 예, 여기는 조금 밝은 빛으로 해주고 우리가 그 밝은 빛에서 정물이 나와 조금 가까운 부분은 채도가 높게 되고 나하고 조금 거리가 떨어진 그 뒤로 돌아가는 면은 상대적으로 채도가 떨어지면서 어두운 색이 되면서 맨 가장자리에는 이제 반사광이 있게 되는데요. 오늘은 반사광을 다루는 것까지 보다는 밝은 톤, 아주 밝은 톤, 중간 톤, 어두운 톤 해서 이렇게 꺾어지는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, 지금 어두운 면에서도 또 그 사이의 중간색으로 면을 잡아주고 있습니다.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만 남겨놓고 채색을 하고 있죠. 예, 어두운 면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고 있고요. 이 밝은
면도 한 가지 색으로 다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역시 조금 주름진 면, 다시 또 튀어나온 면, 미묘한 변화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 고추 특유의 그 울퉁불퉁한 것을 붓터치로 잡아주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